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점심 메뉴 고민하는 시간에 투자 메뉴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점심시간을 투자 지식으로 가득 채워드리는 밥보다 투자하나. 오늘도 맛있는 투자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오늘도 어지간없이 찾아왔고요. 미장 종목 하나. 요즘 글로벌 증시가 예전만치 않죠. 8월달 들어서 참 조정받을 것이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전일까요? 이분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포트에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래훈 지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아니요. 거의 예언가시네요. 네, 뭐 조금 어떻게 운이 좋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복귀해보면 지난주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가져온 것도 약간 인덱스 비슷하게 그런 종목이었고 맞아요. 또한 8월달 들어서 약간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주말 사이에 네. 특히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지옥 갔다가 거의 막 우울하다가 네. 오늘 우리 장 보니까 또 약간 반등하고 네. 있어요. 네. 이럴 때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오늘 큰 얘기 하실 텐데 이런저런 얘기 하기 전에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많은 분들의 생각은 비슷할 텐데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제가 좀 조심하자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어요. 왜 좋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느냐, 뭐 그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던 것 같고 너무 과했고 제가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좀 너무 과하게 밸류가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라 뭐 제가 특별히 맞췄다 뭐 그렇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사실은 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주 7월 28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나와서 요 팩셋의 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요 장표를 그대로 보여드렸었어요. EPS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걸 맞춰서 미국 증시의 랠리가 나왔으나 그것까지는 합당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레벨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심이 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간 밸류에이션이 확인을 해야 될 때 빅테크들의 실적이 괜찮다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지만 실적이 안 좋을 그 외의 기업들은 분명히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민낯이 드러나고 굉장히 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현금을 늘리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지난주에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일단 생각대로 됐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저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적자 성장주들이 신고가 갈 때가 버블랠리의 마지막이라고 조심하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적자 성장주들이 항상 마지막 저희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와 미쳤다. 너무 오른다. 와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랠리가 하루 이틀 얘기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가는 게 버블 장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당장 털 때는 아니다. 버블을 즐기셔라. 그런데 곧 임박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차트 보시면은 어쨌건 요즘에 가장 핫한 테마 기업들이죠. 비트코인 관련된 대장주인 비트마인도 있고 그리고 SMR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된 쪽은 그래도 수주가 실제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락폭이 다른 테마주들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래도 펀더멘탈과 기본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비트마인이 뭐 펀더멘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의 이제 실적 대비 과하게 기대감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할증이 돼서 간 부분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셨던 서클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거의 뭐 지금 260불에서 지금 160불이니까 거의 주당 100불 거의 30-40% 이상 단기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코인베이스도 지금 보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400불대를 유지하다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하고 약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요. 코인베이스는 되게 테크니컬리 중요한 자리에 왔네요. 그렇죠. 지금 61선 지지선에 와 있고요. 오늘도 일단은 프리마켓에서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주간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시세는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봐야죠. 오늘 밤 정규장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당장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중요한 것들이 뭐 경제 지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들일 텐데
지난주에 큰형님들 빅테크들의 실적은 다 나왔고요. 이번 주는 드디어 이제 소형 성장주들 제가 하나씩 읊어드리면 오늘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팔란티어의 실적이 나옵니다. 아. 내일 아침에 팔란티어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에 장전에 뭐 파이자나 캐터필러 같은 뭐 전통적인 다우존스를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화요일 장 마감 후에 AMD라든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뭐 아리스타라든지 최근에 갑자기 그 공매도 쇼커버 나오면서 급등했던 오픈도어라든지 예, 그리고 스냅, 업스타트 그리고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 예, 전기차 좀 약간 그 뒤에 테마들 쪽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장전에 뭐 우버라든지 쇼피파이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가장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좋아하는 또 종목 중에 하나가 M 로빈이라는 기업이 있죠. 예, 광고 대행을 하고 있는 예, 그 회사랑 그리고 아이온큐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듀오링고라고 하는 그 영어로 된 게임 같은 걸 최근에 하고 있는 또 유명한 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도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 장 망하고 나면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금요일 날 장전에 템퍼스 AI도 실적이 나오고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예,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올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 기대하지 말자. 아,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 기업들 중에 일부는 실적이 잘 나오고 예상치를 상회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누가 될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걸 기다리면서 이거를 막 베팅을 하고 뭐 실적 발표 전에 사고 전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 이 기업들 중에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왔던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중에 뭐 예를 들면 블락도 있고 업스타트 같은 기업도 있고 엠로빈 같은 기업도 실적들 그동안 나쁘진 않았는데요. 엠로빈도 최근에 공매도 공격도 많이 당했고 네.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그거보다 약간만 하회해도 때려버리는 시장이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으로 갔던 기업은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터의 기술력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가서 밸류에이션을 받고 주가가 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막상 실적이 나왔을 때 괜찮으면은 이제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의 주가가 합당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적자 또는 흑자가 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어떤 스몰캡, 미들 스몰캡 기업들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또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내일 아침에 있을 팔란티어 실적이 중요해요. 네. 근데 다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팔란티어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좋다고 했잖아요. 아니 좋은데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팔란티어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릴 때 네. 네. 룰 오브 40라는 지표를 하나 알려드렸었어요. 그 매출액 성장률과 에비타 마진율을 합친 숫자가 40%가 넘어가면 좋은 기업이다. 근데 팔란티어가 지난 직전 분기 때 룰 오브 40가 81%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가 83% 나왔어요. 그러면 단일 숫자로 볼 때 83%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에요. 분기마다 83%씩 느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직전 분기로 봤을 때는 2% 늘었잖아요. 81에서 83으로 늘었거든요. 그 직전 QOQ 대비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보일 때 성장주들은 실적 발표를 해도 차익실현이 나와요. 왜냐? 100점을 맞는 친구가 당연히 100점을 맞으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99점이나 98점을 맞으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나?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 일단 팔란티어가 어젠가요? 지난 주말이죠. 미국 육군 국방부에 100억 달러의 수주를 또 따냈다라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 20년짜리가 30년짜리 가는 대형 그 큰 수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이던스에 얘기를 해서 가이던스가 더 좋다라고 아주 좋게 얘기를 해주거나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한다면 팔란티어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룰 오브 40를 보셨다시피 83%인데 제가 이번에 볼 거거든요. 83%보다 얼만큼 더 올라갔을까? 과연 룰 오브 40가. 근데 그게 만약에 약간 꺾이거나 조금만 왜냐면 이게 수주 기업이잖아요. 네. 수주는 항상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매번 정부한테 매번 기업한테 수주를 잘 떼내기가 요번에는 잠깐 쉬어가는 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변수가 약간 있는 게 팔란티어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마냥 긍정적이지는 또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절반은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번에도 제발 100점을 맞았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볼 거예요. 근데 약간 걱정은 돼요. 네, 예. 전래훈 지점장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특히 팔란티어 같은 네. 기업 룰 오브 40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기울기의 함수라는 의미에서 쭉 들여다보면 뭐 요번에는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넘어가다 하더라도 네. 확률적으로 네.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모습이잖아요. 빅테크들이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도요. 요번 실적 발표 나오고 10% 급등했죠. 네. 근데 그 전에 2년 전, 3년 전 한번 돌아보시면 메타도 어떤 분기 때는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페이스북의 MAU나 DAU,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일 활성자 수랑 네. 월 활성자 수 숫자가 조금만 플랫해지니까 실적 발표하고 10%씩 급락 나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늘 나왔던 성장주들의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 정리를 하면 자, 그럼 이번에 만약에 발표하고 팔란티어가 혹시 안 좋아서 밀리면 끝난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는 가운데 단일 분기에 80%씩 성장률이 나온 기업은 없다. 근데 그 직전 그리고 그 연도별로 추이가 약간 기울기가 플랫해질 때는 한 번씩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팔란티어가 내일 실적을 하고 좀 밀리면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 분할 매수의 어떤 기회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번에 실적은 걱정은 되지만 팔란티어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좀 보면서 이번 어닝 시즌을 주의하시면서 보셔라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밀리면 사라.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회사의 공식 의견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 뭐였죠? 그거 그 S&P 글로벌. 네,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를 갔습니다. 와. 네. 다들 놀라셨죠? 예.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고 S&P 글로벌이 와. 근데 뭐 기울기는 되게 커 보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2.4% 정도 올라서 지난주 소개해드리고 실적 발표를 하고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건 뭐다? 똑같은 기간에 앞에서 보셨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나 SMR 관련 기업들은 전부 다 조정을 받았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왜 다들 막 핫한 기업들 얘기할 때 나는 왜 이런 재미없는 거 하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보면 꾸준히 시장을 타지 않고 어느 정도 뭐 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과하게 갔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현금을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좋은 기업들도 일부 가져가면은 이런 식으로 내 수익률을 지키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S&P 글로벌은 사상 최고가를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쪽집게 레슨인데요. 그러니까 별명을 하나 지어주겠어요. 전래도사라고. 네, 앞으로 전래도사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레슨 하니까 네. 요즘 네. 유노유노 밈 아시죠? 유노유노 밈? 네, 그 뭐지? 이건 첫 번째 레슨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잘하시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들어가면 이게 계속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레슨을 유노유노가 하고 있는데 저는 지점장님의 레슨이 들어보고 네. 싶거든요. 네, 저도, 세 가지 예. 레슨 네. 해주시죠. 세 가지 레슨? 요즘 이게 요즘 핫해가서 네. 제가 맨날 보면서 그래요? 요즘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요거 알고리즘이 요즘 뜨지 않습니까? 유노유노의 땡큐라는 네. 한 4년 전 노래가 네. 지금 다시 이제 그 뭐라고 될까요? 네.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유노유노의 레슨을 들어요. 그죠? 계속 뜨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소위 말해서 킹 받는 게 아침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이 멜로디가. 레슨이. 그래서 저희 아들도 흥얼거리고 있고 저도 흥얼거리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뭐든지 세 가지 정도만 붙이면 레슨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밌는 노래인데 구나. 네. 네. 그래서 한번 장표를 보면서 살짝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이제 장표 써놨지만 항상 저는 미국 주식을 하면서 지난 한 15년 정도 하면서 이 마켓에서 소위 말해서 안 죽고 살아남은 거는요 비중 조절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느꼈지만 미국의 빅테크나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 뭐 이런 기업들도 너무 과하게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욕심 좀 버리고 이런 부분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재미있게 이런 얘기 넣었는데
중간에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ARM. ARM 소개하고 빠졌어요. 심지어 10% 8에서 10%가 급락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었죠. 이 기업은 실적 발표 때마다 사후에 수주를 앞 기업들이 그러니까 팔고 그 판 대수에 따라서 로열티 가격을 책정해서 사후적으로 주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기업들의 수요나 공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항상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얘기한다. 네.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 보통 빠졌던 경우가 많았다. 그 얘기를 맞아요. 드렸는데 그 이번에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역시나 이번에 하락은 했는데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 찾아보시면 오늘도 나왔어요. 제가 그때 ARM을 앞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로 얘기했던 게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것처럼 에이직 맞춤형 칩 설계 그걸 직접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맹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CEO가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그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하려고 검토 중이야라고 얘기했어요. 에이직 시장을 직접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될 거고요. 실적이 빠졌던 거에는 아무래도 휴대폰 AP를 파는 게 거의 99% 설계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스마트폰들이 예전만큼 막 폭발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막 늘고 많이 팔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금 플랫해져서 보수적으로 얘기했더니 확 밀렸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어땠습니까? 애플의 실적 발표했는데 아이폰 매출이 10% 늘었어요. 다시 늘었어요. 중국에서도 다시 팔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관세 전에 살려고 네. 뭐 이런 거 그거는 봐야겠습니다. 그 코멘트에 대해서는 사실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 갑자기 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레슨 아직 다 못 네. 봤어요. 세 가지 레슨요. 네. 별 얘기 그거 없어요. 해주셔야죠. 네. 레슨 하나씩 하실 때마다 첫 번째 첫 번째 레슨이 제일 중요해요. 비중 조절. 우리 편다송 아나운서도 느끼시죠? 네. 예, 지난주 저한테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 주식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 물어보신 종목을 좀 줄이시고 봐라라고 했는데 욕심을 예, 못 버리고 못 버리시고 근데 욕심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진짜. 그렇죠. 마음 버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르고 싶을 때 한번 참고 남들도 막 다 너도 나도 사고 싶다고 할 때 오히려 일부 줄이고 그런 것들을 반대로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또 기회가 오겠죠. 제가 볼 때는 8월 12일 날 CPI가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때 CPI가 만약에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물가 우려가 또 촉발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뭐 매크로 전문가 계셔서 제가 더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높게 나오면 이라는 if가 있어요. CPI가 높게 나오면 물가 우려를 얘기하고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트럼프의 관세가 드디어 이제 사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둔화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둔화가 왔다가 아니고요. 우려가 된다라는 걱정을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CPI까지 높게 나오면 완전 확인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약간 심리적으로도 한번 미국 주식을 또 차익 실현하는 생각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알고선 보자는 건데 어쨌건 예,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하면서 저희가 다 같이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일비를 안 해야 되는데 아무튼 별 레슨은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레슨이 제일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복선을 깔았으면 됐어요. 자, 네. 그러면 자 오늘 네. 소개해줄 미국의 종목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의 레슨은 뭔가요? 레슨입니까? 리슨입니까? 레슨 앤 리슨입니다.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역시나 엄청나게 재미있다라고 느끼진 못하실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근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을 한다면 이런 기업 정도 하나 정도 넣고 가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기업 이름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요. 예, 그래서 보면 티커 자체도 WM이에요. 음. 예, 그래서 웰스 매니지먼트가 아니고요. 웨이스트. 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데 저희 골프를 좋아하는 골프인들은 이걸 보면은 뭐지? 타이거 우즈가 여기 보이고요. 예, 그리고 몰리나리도 보이고 그리고 잘 보시면 피닉스 오픈 홀인원이라는 표현이 보여요. 네. 이걸 제가 굳이 왜 넣냐면 이 WM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미국의 PGA 대회에 공식 스폰서를 하고 있는 대회가 있어요. 매년 한 번씩. 그러니까 이 본사가 피닉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피닉스에 있는 골프장에서 매해 정기적으로 골프 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따가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요 관중석이 엄청나게 많은 요 파3 홀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시그니처 홀이에요. 여기서는 막 시끄럽게 환호도 할 수 있고요. 원래 샷을 하기 전에는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물론 샷할 땐 조용하는데 샷한 이후에 마시고 있던 맥주나 쓰레기를 다 집어 던지는 게 이 대회 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 같아요. 우와. 그래서 갤러리들이 샷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마시고 있던 맥주거나 쓰레기를 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W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청소부들이 네. 등장을 해서 싹 수거를 하고 네. 그 다음 선수가 또 쳐요. 그리고 또 다 던지면 또 수거하고. 그러니까 많이 쓰레기가 나오면 다 잘 친 샷인 거예요. 심지어 홀인원이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몇 년도에 누가 홀인원 했다는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쓰레기를 직원들이 치워준다는 건 쓰레기 청소 업체인 건가요? 정확하게 눈치가 빠르시네요. 바로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폐기물 처리 북미의 1등 업체예요. 예, 북미의 가장 큰 업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쓰레기 처리 업체에도 네. 뭐 지난주 나스처럼 민간 업체인가요? 이거 전부 다 네. 왠지 로봇으로 대체될 것 같은데. 예, 이 기업도 역시나 대표적으로 민간 업체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쓰레기를 어느 정도 수거해 주시는 분들이 환경 미화원 분들이 굉장히 감사한데 제가 보면은 정부나 어떤 각 국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위 말하는 뭐라고 될까요?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를 입찰을 받아서 선정을 하면 거기에 이제 계약금을 주고 그 업체에 소속된 환경 미화원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각 구나 자기 동에 이렇게 수거를 하시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나 그 외에 또 다양한 폐기물 처리 업체인 민간 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좋아하는 게 리먼 브라더스 터졌던 2008년에도요. 그때도 대다수 기업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봤었잖아요. 네. 그때 결론적으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유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플러스로 끝났던 기업이에요. 주식 수익률이. 그만큼 방어 역할을 잘해주는 기업이고 베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얘기 보통 하죠. 그래서 1보다 높으면 변동성이 높은 거고 1보다 낮으면 낮은데 평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베타가 0.68에서 0.78밖에 안 돼요. 근데 꾸준히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해주면서 주식 수익률도 어느 정도 보여줬던 기업인데 역시나 매출이 지난 10년 동안에도 평균적으로 9에서 10%를 꾸준히 성장해왔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왜 좋아하느냐? 변동성 있는 데서도 수익률을 항상 지켜줬던 방어적인 기업인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소개하는 기업들 보시면 특징을 아실 거예요. 저는 경쟁자들이 없거나 독점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 산업이 그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는 기업을 좋아해요. 그래야지 고객분들 자산 관리를 할 때 손실을 덜 보고 방어를 해드리거든요. 이게 네. 지난주에 S&P 글로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세요. 어떤 네. 기업이라고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미국의 캐나다의 북미의 1위 폐기물 처리 업체고요. 자, 왜 제가 좋다고 보느냐? 자,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습니까? 미국을 가보면 그 나라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요. 가보시면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집니다. 네. 그죠? 내가 예를 들면 푸드트럭 가서 음식을 먹어도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저나 김도원 의원은 대표적인 K 아빠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쿠팡 박스를 받으면 박스 테이프 잘 뜯어서 별도의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거 붙어서 가면 경비 아저씨가 엄청 혼내세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쓰레기가 있으면 음식물이 있어도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고 정말 테이크아웃도 많고 그런 나라인데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폐기물이. 근데 그거를 꾸준히 처리해줄 대표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시황을 거의 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민간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여기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왜 들어오지 좋은 못하죠?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질문이 너무 좋은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제가 뒤에 장표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장표를 보면서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웨이스트 트랜스퍼 팩실리티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쓰레기 처리하는 그 어떤 집하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매립지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허가를 굉장히 박하게 줍니다.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허가를 일단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요. 허가라는 진입 장벽 허들을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여기 보시면 얘네 이 기업의 레버뉴의 대다수는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 처리가 89%고요. 재활용이 7%밖에 안 돼요. 리사이클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서야 리사이클을 자기네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두 번째, 이제 특수 폐기 처리물이라는 이슈가 또 생겨요. 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의료 폐기물 같은 게 있겠죠. 뭐 주사기부터 시작해서 뭐 피가 묻은 거즈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코로나 때는 정말 그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의료 폐기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특수 처리해서 폐기할 수 있는 업체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IR 자료를 살펴보면 항상 그 내용을 강조를 많이 해요. 특수 폐기물 처리에서도 본인들이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처리하는 시설 자체도 이미 자기네들은 확보를 해서 거의 몇십 년간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후발주자들이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 2위 업체도 있어요. 갑자기 제가 그 기업명이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서 2위 업체랑도 점유율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딱 그 3, 4개 업체가 소위 말해서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네. 아까 말씀 중에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 매립지가 되게 코어 같은데 매립지라는 게 허가도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미국은 참 땅덩이가 뭐 넓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매립지를 같이 쓰나요? 아니면 이거는 사유지라서 각자 씁니다. 각자 써요? 그럼요. 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네. 너무 남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수거, 폐기, 그리고 재활용 처리 판매,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도 일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어떤 폐기물들을 별도로 처리하는 곳,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매립지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무조건 어떻게 처리만 하고 끝낼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 매립도 해야 될 거고 소각도 해야 될 거고, 근데 소각할 때도 그게 다 아시다시피 환경 그 매연이잖아요. 그걸 또 매연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매연 처리 여가 처리 장치 같은 것들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각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회사가 갖고 있지 이 업체랑 같이 쓰고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랑 완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구나 시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마포구, 뭐 매립지, 뭐 마포구 쓰레기 처리장 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 기업이 그걸 개별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들의 경쟁력이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무형 자산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재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 와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국민의 서비스 측면에서 좋을지는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이런 기업의 그동안의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수익률, 주식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예.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뭐 여기 차트에서만 보기는 어렵지만 2022년 같이 금리 인하가 있어서 엄청 크게 하락했던 해에도 당연히 주가가 하락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 폭이 다른 기업들 대비 크지는 않았었어요. 다른 기업들은 기억나시죠? 2022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MDD 기준으로 100%까지도 하락했었고요. 예. 근데 이때 요 폭이 뭐 제 기억에는 한 20%, 15에서 25% 정도 사이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2023년에서 4년 동안에는 또 이렇게 140불짜리가 220불까지 예, 매출 성장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일단 저 우관이 더 신기한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글쎄 경기를 타야 된다 그러나 약간 경기를 안 타는 업종 같은데 네. 아까 저 우관은 왜 이렇게 퀀텀 점프한 거죠? 혹시 뭐 자사주 소각했나?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찾아봤었는데, 그리고 저 때 투자도 하고 있었고요. 네. 고객분들 거를.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요? 시장의 랠리에 같이 동참했던 부분도 있었고, 제 기억에는 매출액 EPS가 다른 분기보다 한 2, 3%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왔던 수준? 왜냐면 얘네들은 엄청난 성장주들이 아니잖아요. 막 드라마틱한 성장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있었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엄청나게 좋은 호재 이벤트는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그때 제 기억에는 저 해에 S&P 500 지수보다도 아웃퍼폼했어요. 주가 수익률이. 예. 그리고 그 이후인 2024년하고 25년에는 또 약간의 이런 변동을 주면서 갔는데 결국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겠죠. 과거 성과는 그랬고 앞으로는 또 지켜봐야 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트럼프의 관세의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없지 않을까? 쓰레기 버리는데 관세 영향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업체. 이 업체가 국가 외부로 무언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시점에 왜 이 종목을 얘기하는지를 그 포인트를 저는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네. 아닐까? 왜냐면 주말 사이 이런 뉴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가 실제 미국인 생활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경기가 둔화되면 미국의 소비를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럼 쓰레기가 덜 나오겠죠? 아닌가?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쓰레기 양이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오늘 제가 그걸 못했군요. 미국의 매해 쓰레기 배출량을 체크를 해봤어요. 2008년 리먼 때도 쓰레기 양 줄지 않았어요. 올랐어요. 매해 미국은 쓰레기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지 않아요. 그 왜 그러지? 뭐 이유는 왜라고 물어보시면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쓰레기 양이 줄지 못한다. 네.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폐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뭐 그게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과연 폐기물과 쓰레기양 버리는 게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안 줄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왜? 쿠팡이 생겼잖아요. 택배. 더 박스는 많아졌고요. 택배. 배달. 네. 예, 배달도 많아졌고요. 뭐 배달이야 코로나 때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배출량이 늘어요. 왜냐? 제가 매주 분리수거하면서 느끼거든요. 저희 집에 쓰레기가 줄지 않아요. 다른 집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안 받는 섹터가 과연 뭐가 있을까? 저는 폐기물 처리 업체 쪽이 그 가장 대표적인 수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하게 독점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관세 영향도 안 받고 쓰레기 양도 줄지 않으니까 네. 경제 호황 불황을 안 타는 업체이고 한 만큼 주주 가치 제고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최근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 동안 주당 배당을 얼만큼씩 줬는지를 보여주는 IR 자료에서 보여주는 표예요. 거의 여기 보이시죠? 22년 동안을 배당 성장을 평균 배당 성장하고 있었고요. 지난 10년 동안은 매해 평균 8%씩 배당 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최고의 배당 성장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 매해요. 매해. 근데 22년 동안을 굉장히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뭐 미국 기업에서는 흔한 일이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맞아요. 미국에서는 배당을 잘 주고 매해 성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잘 보면 매출도 늘어나면서 배당 성장해주는 기업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매출은 정체되어 있는데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은 있어요. 근데 매출도 느는데 배당 성장도 같이 성장한다면 최고의 배당 성장주예요. 그래서 네. WM은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이백,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법 개정이잖아요. 거기서 자사주 소각이 핵심인데 잘 보시면 2014년 이후에 12.7%의 reduced shares 자사주를 바이백 산 다음에 소각시켰던 평균율도 굉장히 높았던 수준이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위한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성장까지 완벽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앞에서 그리고 수익률 요표를 말씀드리고 말씀 갔어야 했는데 보시다시피 다우존스의 평균 137% 지난 10년 동안 상승률에 거의 4배가 뛰어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다. 이런 게 있고요. 아니 이런 기업을 왜 몰랐지? 너무 신기한데. 근데 네. 궁금한 게 뭐 이런 기업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요. 네, 결국 핵심은 민간이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주니까 뭐 세금에 다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 WM 기업은 미국인들이 돈을 내고 이제 네. 뭐 정액제로든 정액제로든 네. 정률제로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나 이제 이 업체 아니고 B 업체 쓸래. 이탈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저도 그게 가장 이 기업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인데 재계약률이 무려 99%입니다. 이 기업이요. 이유가 뭐예요? 엄청 네. 싼 것 같아. 네. 엄청 싸니까. 장표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IR 자료에서도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레버뉴 매출도 12%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코어 프라이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업체에서 예를 들면 맡겨서 우리 거 쓰레기 처리해줘라고 예를 들면 하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서 가서 쓰레기를 처리해주고 대행으로 받는 수수료가 지금 현재로는 미국에서 뉴욕주 평균으로 7.5% 정도를 받고 있어요. 수수료율이요. 네. 근데 그 7.5%가 매년 0.5%씩 인상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전에는 그게 2에서 3%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꾸준히 좀 가다가 최근 10년 동안 계속 물가 상승을 얘기하고 이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겠습니까? 인건비 비용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는 아무래도 환경 미화원 분들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도 이 수수료를 안 높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맞춰서 높였는데 높일 때마다 가격 저항이 하나도 없었던 업체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예요. 어차피 왜? 써야 되니까. 어차피 써야 되니까. 얘네가 없으면 뭐 이 업체도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자세한 것까지는. 이 업체가 어떤 메리트가 없는 건지 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걸 쓰는지 모르겠으나 기존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고객들은 커스터머 리텐션 레이트 나오죠. 99%가 다시 재계약을 하고 계속 쓰고 있는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 야, 이거 가격 방어력이 좋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네. 99% 고객, 그러니까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인데 네. 이게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업체들이야말로 음. 향후 AI 빅데이터 테크에 네. 가장 발전적인 기업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IR저로 여러분들도 들어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구글에 WMIR 치면은 프레젠테이션 다 공개돼 있고 보실 수 있는데 들어가보면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뭘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땐 AI가 나중에 어떤 폐기물 처리 공정에 좀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공정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게 DB가 다 쌓이니까 네. 전래원 지점장께서 이게 딱 그 버리기 전에 네. 당신의 패턴을 보니까 페트병 2개 사고 종이 3개 사니까 요번에는 가서 페트병 여기가 더 싸다. 종이는 저기 더 싸다. 등등등. 디렉션 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 그래요? 아, 너무 예. 상상인가? 뭐 좋은 상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정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너무 그렇죠. 비용이 많이 네, 들겠죠. 비용이 아니 왜 많이 앱 들지 그런가? 않을까요? 앱으로 탈게 될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개발하는 비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팔란티어처럼 네. 팔란티어 같은 업체한테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요. 니네 시스템을 들어와서 예를 들면 그 기업에 제공해주는 뭐 고담이라든지 뭐 그 파운드리죠. 민간 기업은 파운드리라는 프로그램이죠. 파운드리의 비용을 주고 파운드리가 WM의 그 고객들의 폐기물 처리 현황이나 이런 것들 네.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좀 더 많고 여긴 좀 적다. 그러면 이쪽에 인력을 더 배치하고 이쪽은 좀 인력을 줄여서 이쪽으로 좀 보내서 더 쓰레기를 활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뭐 배분하는 그런 걸 나중에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실제 팔란티어가 그런 고객사들을 받고는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조차도 어쨌건 WM에서는 비용을 써서 AI를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이 기업이 그것까지 할지는 저희가 또 같이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WM. 그러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월가 IB의 투자 네. 의견은 어떤가요? 코멘트는 뭐 최근에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지난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이시나요? 매출도 전년 대비 20%가 늘었어요. 자, 쓰레기가 준다? 안 준다? 많이 는 것 같은데. 줄었는데 줄었을까? 20%가 는다 매출이. 예. 그리고 EPS도 뭐 5.5% 늘었다. 그래서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에 약간 하회하니까 뭐 약간 뭐 0.5% 정도 빠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JP 모건에서 최근에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목표 주가를 225에서 277달러로 상향을 했고, 자 나오죠. 동사는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에서 가장 큰 매립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10% 중후반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 공급망에서 마진을 더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리고 스트레이 사이클, 소위 말하는 저거죠.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하나의 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인수한 것 때문에 매출이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월가에서도 항상 보면은 대표적인 방어주로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어도 하는데 근데 보셨잖아요. 매출도 성장을 하면서 배당도 늘려주고 자사도매도 꾸준히 하는 기업이 있다.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큰 종목?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뭐 나중에 빠지면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그림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기업들 못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저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알았다면 자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저라면 제가 지금 제 고객분들도 이제
좀 보다가 저도 조만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또 다시 이제 천천히 분할로 담으려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 전에 이익을 내고 한번 팔고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축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수비수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저는 전방에는 AI에 잘 나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이나 뭐 AI 관련 기업들, 빅테크들을 공격수나 중미,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쪽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수비수 쪽에는 S&P 글로벌이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나 코카콜라나 이런 기업들을 배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는데 코카콜라 같은 기업도 지금 또 관세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조차도 방어주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 관세 영향을 이제부터 분명히 시작될 거거든요. 민간 기업들에게 가격 전가가 시작될 거예요. 마진 훼손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방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기업은 뭘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든다는 거죠. 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고무적입니다. 아, 네. 네, 이제 슬슬 맞춰야 되겠네요. 편다서 아나운서 왼쪽에 있는 여기 상담 번호, 네, 여기죠. 여기로 하면 저 WN 관련돼서 쭉 소견 주시는 거예요? 예, 뭐 제가 그 일일이 전화 통화 다 하면 힘들 수는 있는데, 네네. 예, 물어보시면 하나증권에 또 예, 저희 저 고객 그 상담해 주는 분들이 잘 상담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점장님께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레슨을 해주신다면요. 네, 마지막 레슨. 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변동성이 커지려고 할 때 오히려 올라가는 방어주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성장주들이 막 엄청나게 랠리가 나올 때는 오히려 플랫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포트에 담아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냥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배당도 꾸준하게 늘려주면서 배당도 잘 주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면서 어느 정도 하방도 막아주고 네.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도 나오면서 성장을 하는 기업이니까 그냥 내 포트폴리오에 소위 말하는 시장 변동성보다 조금 낮은 기업을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또는 미국 주식을 하면서 너무 변동성 큰 기업에만 막 올인하신 분들은 이런 기업도 조금씩 일부 담아가시는 그런 기업으로 삼으셔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폐기물 처리 대표 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전래훈 지점장이 가져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 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뭘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민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 PB입니다. 네, 정혜민 PB.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시황의 컨셉을 좀 바꿨죠? 네, 이번 네. 주부터는 조금 간결하게. 그렇죠? 좀 좀 간결하게 네. 하고 12시 정오 전후로 지금 급등하는 특징주들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 좀 볼 텐데 먼저 간단하고 빠르게 우리 지수 오르네요.
네, 지금 전일자에 저희가 코스닥하고 코스피 지수가 약 4%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조금씩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7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3,138.26포인트로 전일 대비 18.85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781.70포인트로 전일 대비 8.91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수급적인 요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은 코스닥하고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오늘도 여전히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1,000억가량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300억가량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많이 오른 종목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종목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종목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전일 시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전일에 장이 빠졌던 이유가 저희가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상승 동력으로 지난주. 네네.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기존까지 좀 기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던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치보다 좀 하회하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관세 협상에 대한 뒤늦은 후폭풍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를 텐데 경제가 좋아지는 거 맞아? 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면서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이런 요인들이 좀 회복이 된 게 맞느냐를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 전일 미국 시장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전주에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에 한해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카카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6포인트 가량 오르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움증권에서 3년 만에 10만 원 목표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주가 차트가 보면은 6월 이상한 게 나오네. 카카오가 타겟 프라이스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네,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6월 말에 카카오가 좀 많이 오르다가 지금 한동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쉬어가는 이유가 AI 관련해서 지금 카카오는 시총에 전혀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오픈 AI와 협업을 하고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입증이 되게 된다면은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뜨면서 오늘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더즌 비즈온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AI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700원으로 1.16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특별한 신규 호재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전주의 좀 낙폭을 기술적 반등으로 채워주는 느낌이고 7만 원 선이 지금 딱 저항선에 도달되어 있는 저항선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특별한 모멘텀을 준다거나 회사에서 특별한 모멘텀을 준다면은 이거를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오늘은 롯데 관광개발, GSPNL 해가지고 호텔하고 카지노 쪽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호텔이나 카지노 업계는 8월부터 10월이 본격적으로 실적 이슈가 이렇게 나오는 기간이라서 아마 이제 8월하고 10월이 되면은 실적 개선폭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또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무비자 입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시적 허용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는 고려 의견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적극적으로 외교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적극적인 관광객들 등등은 결국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나요? 그 관련해서 지금 엔터 쪽도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엔터 쪽의 호재는 이런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지금 YG 엔터를 주축으로 엔터 쪽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엔터 쪽은 애플 TV에서 K-팝드 음악 경연 시리즈가 이제 방영이 된다라는 기사가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네. 이게 K-팝 아티스트랑 글로벌 팝스타들이 같이 히트곡을 재해석하는 무대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거를 서울에서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K-팝 자체가 전 세계 음악에서 좀 주류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랑 또 엔터뿐만이 아니라 관련돼서 파생되는 좀 K-팝 트렌드, K-트렌드 같은 게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K-팬덤 전반적으로 APR, 달바, 하이브, 디어유, YG 엔터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를 한다고요? 네, 그 K-팝 아티스트랑 그 팝스타들이 같이 아, 히트곡들을 히트곡들을? 재해석하는 모습을 하는데 그게 또 한국에서 같이 공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보면은 상승 업종 중에 스튜디오 미르 이런 엔터 쪽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팝 아티스트가 아니고 그냥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콜라보레이션 한다는 거죠? K-팝 아티스트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의 한국 가수들이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죠. 옛날에 SM 타운 기억나요. 네, 그런 비슷한 네. 느낌이지 않은가 저는 아재라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반대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면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성형 의료 관련해서 부가세 환급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맞고 저번 주에 하한가를 맞고 오늘도 14%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급 환급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 그런 성형 의료가 전체 매출의 약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중국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좀 개별 이슈로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HVM도 지금 좀 13%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페이스X가 스피어랑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이게 같은 공급 벤더사로 좀 상생하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그렇게 막 엄청 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떨어질 때는 좀 차익 실현 매물 관점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장에서는 참 시세가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네, 정혜민 PB와 함께 상승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오전에 시장 전체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지금 제가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조금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일에 오늘에는 지금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본회의 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시장은 더 큰 실망 매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게 주식을 부동산 대체 투자로 집중하자라는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부분에서 잘 나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주도주 순환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제 개편안 글쎄요. 아직은 뭐 이런저런 소식이 없는데 오늘 주가만 놓고 보면 이 양도세 대주주 요건 다시 뭐 되돌려지나요? 오늘 분위기를 딱 보면 뭔가 주말 사이에 이제 여론들이 막 들끓어서 재벌집 막내 아들 첫째 회장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나요? 변화는 없나요? 이게 지금 지난 주말에 가장 좀 핫했던 게 청약 그 저희 반대 청원 네, 청원해야 네, 된다라는 네. 뉴스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는 반면에 또 다른 뉴스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 단기간에 뒤집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뉴스를 보면서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우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월요일이니까. 자,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거 있죠? 네, 두 번째는 지금 고용 쇼크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난주 미장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네. 7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천 명 증가했지만 이게 평균 예상치는 1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적게 나왔고 또 5, 6월 저희 고용도 25만 8만
25만 8천 명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가 안 좋으니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금리 인하를 추구하는 목적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었고 안정화되었으니 금리 인하를 하자가 올바른 방향의 추구하는 방향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고용이 안 좋아졌고 경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좀 시장의 부정적인 시선이 강해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조금 사람들의 우려감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스카는 정책실장이 기자회견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이죠? 요거는 그냥 좀 장기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조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미 관세를 했을 때 $1,500 정도 협력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계속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이 조선업에 관련돼서 그 협상이라든지 뭐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뭐 지금 펀드를 조성했다 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 조선 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뉴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팝 대 음악 경연 시리즈가 사실 K-팝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좀 밸류가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K-팝이 끊기지 않는 트렌드라는 게 나오면은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밸류가 낮아지고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수급들을 좀 유의 있게 보시면서 흐름을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후에 보시면 좋을 포인트로 2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대형주를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차 상승을 마치고 지금 단기간인지 장기간인지 이렇게 조정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코스피 2차 상승을 이어갈 때는 상승을 주도했던 1차 섹터들이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이 좀 받쳐주는 모습이 있고, 양도세 기준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3분기 좀 순이익이 상향될 수 있는 전력이나 조선 방산, 바이오 일부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도 지금 상호관세로 15% 확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품목별 관세는 아직 미확정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반도체가 관세가 좀 높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가격 상승하고 또 서버나 지금 미국에서 키우려고 하는 섹터들의 좀 투자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세율을 높게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관세에 대한 악영향이 생기더라도 어쨌든 공급을 줄이거나 하면 최악의 상황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랑 하반기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밥 먹고 나서 하반기에는 대형주를 보면서 조방어만 있는 게 아니다. 관세율 따라서 아직 품목 관세가 정해지지 않는 반도체도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요. 잘 기억해 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혜민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밥보다 투자 하나와 함께 투자 체력 충전하셨나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